나와 세계, 나의 발견. 지니쌤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미술은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타인과의 소통을 돕고 주변 세계와 관계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단원은 나에 대한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성찰하고 나아가 꿈과 진로까지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현대까지도 작가들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린 자화상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신의 외면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기회를 자화상을 통해 표현하며 시각 이미지로 소통해 왔습니다. 자, 우리 미술책을 한번 준비할까요? 자, 미술책을 준비됐나요? 자, 우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앞에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웬 소녀가 서 있지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기 모습의 거울을 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나가기 전 아니면 어디 집에서 다른 바깥 외출을 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아침을 시작할 겁니다. 이만하면 얼굴이 조금 밝고 여드름이 났나? 자기 외형을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내가 요즘에 어떤 고민 때문에 우울해서 그러나 힘을 내야겠다. 힘내자 하며 내면을 다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작가들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동물이나 사물로 성격과 이미지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단순하고 조형적인 요소로만 즉 선, 색, 면, 질감 등 이런 조형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하고 자신의 외면을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자화상을 많이 표현합니다. 미술책 5페이지에 보면 준비됐지요? 변웅필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변웅필 작가는 자신의 낯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국적과 인종을 모호한 자신의 낯선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카락, 눈썹 등을 이렇게 모두 지운 자화상을 그렸어요. 이 국적과 인종의 모호한 낯선 모습의 이 자화상을 통해서 아름다움, 인종, 계급, 성별 등 수많은 선입관과 편견들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비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의 자화상,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뭉크 하면 작품 생각나죠? 절규, 하고 절규하는 거.
그리고 베이컨, 고흐 이런 작가들 이전에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작가입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 시기인 17세기의 최고의 작가인데요. 궁정화가이기도 한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작가입니다. 60대 자화상을 보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노인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냐고요. 개인적인 비극이 노후에 있었습니다. 집안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 어려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사정이 약간 사치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자화상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가장 많이 진솔하게 남긴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화려한 외형을 보여주고 싶은 때가 아닌 진정 지금 현재 굉장히 누추해져 있는 한 노인네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내면을 꿰뚫는 그런 열정과 용기가 있는 자화상으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다음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보면 이 마르크 샤갈은 자세하게 표현한 작품하고는 또 다른 조형적인 요소로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봤듯이 이 마르크 샤갈은 어린 시절 그 고향에 대한 향수, 따뜻한 추억, 이런 고향에 있었던 그 느낌들을 색과 기악 형태로 의미를 넣어서 표현한 작가입니다. 자신의 모습도 손가락이 그대로 5개가 아닌 7개로 자기의 이상, 꿈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표현한 자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면 선생님 이게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맞나요? 동물을 그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화상이 굉장히 좀 무섭지요. 사실은 이 멕시코 화가 여류 화가입니다. 여류 화가인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처절한 삶을 그림으로 남긴 위대한 여성 화가입니다. 위에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스스로 탐구하고 진솔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제가 위에다가 크게 프리다 칼로가 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아서 넣어봤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였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주제인 자화상을 그린다.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불우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세 때 벌써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크게 교통사고로 척추 그리고 다리 그러면서 자궁까지 크게 부상을 입어서 3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계속 해왔던 작가입니다. 끊임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고요. 그 병상에서 유일하게 프리다 칼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작은 그림을 계속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 계속 누워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갖고 삶을 살고 왔었고요. 자기의 그 삶을 살면서 미술가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미술가를 꿈꾸고 있던 중에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민중화가 디에고 리베라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디에고 리베라는 건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작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병상에서 그 몇십 년을 그렇게 누워있는 이 프리다 칼로는 건강한 남성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으로서.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심지어는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항상 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애정에 대한 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걷게 재활하면서 척추 쪽에는 많은 힘을 박으면서 이제 활동을 했지만 학생들도 가르치게 됐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술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작가로 활동을 계속 했었던 여류 화가입니다. 지금 이 자화상을 보면 화살로 쏜 자신의 몸 사슴으로 의인화를 했고요. 그녀 앞에 빽빽한 나무들 그리고 뒤로 숲속 뒤로 넓고 푸른 바다가 보이지만 그 빽빽한 그 나무들의 길을 잃고 헤매는 외로운 사슴 그리고 모든 이들의 따가운 눈총들 아니면 누구의 아픔들을 그녀에게 쏟아놓고 있는 그런 자화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았고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양하게 비유하면 어떤 촉감일까? 어떤 날씨일까? 어떤 음식일까? 어떤 장소일까? 어떤 식물일까? 어떤 색? 사물일까? 나를 대표로 하는 나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비유하면 어떤 사물일까? 무엇일까? 색일까? 느낌일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활동지 1을 올려주었는데요. 나의 발견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록 활동입니다. 가볍게 나를 표현하는 단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나를 나타내는 새, 아니면 동물, 물건, 단어, 이런 주요 핵심 단어를 한번 적어보고요. 상징 단어를 시각화하기 전에 가볍게 단어로다가 명사, 동사, 부사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기록해 보세요. 이 활동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꼭
가지고 와주세요. 자, 마인드맵. 발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지도를 그리듯이 뻗어나가는 사고를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주요 생각을 중점으로 주제를 두고 그리고 연관성 있게 핵심 단어들을 연상해 나가면서 그 줄기를 치던지 아니면 지도를 그리듯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생각들을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글자, 기호, 뭐 그림, 간단한 그림, 나뭇가지 줄기처럼 기록하는 발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인드맵과 같은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요. 비주얼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 하면 비주얼 싱킹은 단어를 많이 줄인 그림으로 문자만이 아닌 그림, 핵심 단어나 연상이 결합된 아이디어들을 단어로 표현한 것만이 아닌 상징적인 이미지, 그림, 그런 아이콘적인 느낌으로 딱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미지화한 그물망입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싱킹이라는 발상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싱킹을 표현한 학생들의 작품들을 조금 선생님이 올려놨는데요. 내면의 나를 표현하고 먼저 나의 성격, 활동지 1에 있는 성격, 장단점, 잘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취미, 뭐 자주 하는 거, 나의 목표, 꿈, 내 인생의 슬로건, 뭐 진로의 꿈 등을 비주얼 싱킹으로 가기 전에 단어로 한번 쭉 적어보고요.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간단한 그림을 잘 그릴 필요도 없는 간단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동지 2,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비주얼 싱킹 마인드맵으로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여 봅시다. 자, 지금 이미지가 많이 나오지요. 이 활동지 2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그 안에다가 선생님이 학생들이 올려놓은 이런 마인드맵 비주얼 싱킹을 한번 여러분들이 색연필과 사인펜, 연필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진로는 무엇이고, 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뭐 과일을 좋아해. 과일 중에서도 어떤 과일, 그 과일은 뭐 어떤 부분에 맛이 좋아 이러면서 가지를 쳐나가는 게 더 낫겠지요. 더 깊숙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이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작품이 자기의 그 작품이 한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잘 이용해서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본 작품들을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또한 마인드맵 그 비주얼 싱킹을 위한 한번 그 활동지 2까지 끝나면 그 활동지를 이어서 나의 내면 외면의 그 자화상 표현 활동이 들어가겠습니다. 꼭 학교 등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활동지 1, 2를 다 활동을 해서 꼭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혹시 많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